반갑습니다. 한국인성교육상담진흥원장 문희강입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시간짜리를 1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진실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5개 중에 1개는 거짓말이고 4개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저 문희강이는 1번, 나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경남 김해에서 학창시절 보냈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째,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이며 재학시절 취득한 자격증이 10개나 된다. 대학은 대한민국 대학 4대 대학 SKYH 중 하나를 나왔다. 학창시절의 꿈은 경찰관 형사였고 유도가 공인 2단이다. 5번째, 결혼한 지 36년이 되었고 딸만 셋이고 12년 전에 사이를 봤다. X. 자, 1번이 정답이야. 1번. 1번? 그래요? 2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3번. 3번. 4번. 5번. 그래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2번입니다. 2번. 제가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서 경남 김해에서 학창시절 보낸 게 사실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이며 자격증이 10개다. 제가 공고를 10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빵개. 자격증을 못 따고 3년 졸업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를 바꿔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계속 저 길로 갔으면 여러분이 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 대학은 대한민국 4대 대학 SKYH. S는 어디 대학이죠? 서울대. K는? 서울대. Y는? 연대. H는? 한양대. H는 제가 해병대라고 거기 나왔어요. 학창시절 꿈은 형사이고 유도. 맞아요. 제가 운동을 해서 형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성격하고 딱 맞는 게 형사예요. 그것도 사법경찰이죠. 이제 제복을 입으면 안 되고. 근데 꿈을 못 이뤘죠. 여러분을 만나려고. 그 다음에 결혼한 지 36년이 되고 딸만 셋이 되고 12년째 사이를 봤다. 예. 사이를 봐서 지금 손자가 4명입니다. 둘째 딸은 아들 둘에 딸 하나 낳아버리고, 큰 딸은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12년 만에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요. 축하 박수를 쳐줘야죠. 자, OX 퀴즈입니다. 우리 성격은 노력하면 변한다. 노력해도 절대로 안 변한다. 자, O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변한다. 이거 변한다예요? 네. 절대로 안 변한다. O는 내리고 이제 절대로 안 변한 사람이 정답이 맞으니까.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결론이 뭐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변하니까. 본성이 나온다고 그러죠. 평소 때는 괜찮아요. 스트레스가 받으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절대로 성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치지 말아야 돼. 예,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 만나기 전에 이혼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 만나고 이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네,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라. 여기 나와 있죠. 이 뭐예요? 원숭이죠. 원숭이가 한간이 거닐고 있는데 물가를 거니는데 물고기들이 원숭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다 빠져가 호적거리고 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 생명을 살리는 데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서 1마리, 2마리 계속해서 다 건지고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다 죽어 있죠. 그래서 원숭이가 뭐라고 할게요?
이거 내가 좀 늦었어. 좀 늦었다는 거죠. 조금만 빨리 와서 했으면 살았을 텐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 생각을 못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는 모르는 거죠. 원숭이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죽인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입장을 항상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가 본 그대로, 내 생각대로 상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통찰, 나를 발견하라. 내가 누구인지. 공감,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소통, 인성, 함양의 길. 이렇게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어그램이 뭐냐? 뭐예요? 애니어그램은 고대 전통의 지혜 플러스 현대 심리학으로 되어 있죠. 애니어는 9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라모스에 나온 그림, 점, 선, 그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9가지 성격 유형. 따라합니다. 시작! 9가지 성격 유형. 너무 잘하신다. 누가 문희강 강사한테 애니어그램을 배웠는데 애니어그램 뜻이 뭐야 하는데 이거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망신, 여러분 망신, 갑옷이 망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 9가지 성격 유형. 이걸 갖다 애니어그램이라고 한다. 나의 유형 찾기, 자기 발견, 타인, 나와 9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누구든지 다 9가지 성격 유형의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 하나에다가 다른 8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주가 뭐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구나.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3가지로 또 9가지 중에 3가지를 나누는데 8번, 9번, 1번을 장형이라고 그래요. 장형이 뭐냐? 에너지가 장에 모이는 사람. 시작! 에너지가 장에 모이는 사람. 그걸 장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번호로 얘기하는데 8번, 9번, 1번을 장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을 가수명, 감정 중심의 사람. 감정 중심의 사람 몇 번이라고요? 2, 3, 4. 그 다음에 머리형 5번, 6번, 7번은 머리형인데 사고 중심. 모든 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머리에 모이는 사람. 이거는 가슴에 모이는 사람. 스트레스 받게 되면 가슴형은 어떻게 할까요? 가슴이 답답한 거죠. 머리형은 머리가 아파. 장형은 배가 아파. 환장하겠네. 그 뜻이 뭐예요? 장이 꼬이는 걸 환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장용 하면은 누구죠? 강호동이죠. 강호동이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죠? 강하죠. 예. 자, 8번 지도자. 나는 강하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시작! 나는 강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9번 조정자. 나는 편하다. 항상 편안한 사람. 시작! 나는 편하다. 항상 편안한 사람. 1번 개혁자. 나는 합리적이다. 원칙주의자이다. 시작! 나는 합리적이다.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장형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8번, 9번, 1번. 그래서 이제 나는 과연 장형인가 가슴형인가 머리형인가 강의를 들으면서 딱 생각을 해보시고 집에 있는 그 인간은 몇 번인지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돼. 왜 그랬는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지내는 분이 계셔요. 왜? 이 성격 궁합이 잘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격대로 사업하고 성격대로 다 살고 정치하고 다 하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9가지 중에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8번은 나는 강하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죠. 8번은 엄청나게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힘이 있어야 돼, 또. 저희 사돈이, 둘째 딸 사돈이 결혼을 하는데요. 나를 잡는데, 의논은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잡아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잡어. 몇 월 며칠이 비었대. 교회에서 하는데, 그날이 돼.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했어.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한양대 동문회에서 사랑으로 합창단이나 합창을 하고 있어요. 단원인데, 그럼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면 와서 축가를 해주거든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성 중창단을 딱 해놨대요. 나는 이제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 딱 불러가지고 벌써 세워놨어. 안 해줘. 그 다음에 이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8번은. 저희 이 대표님은 옛날에 보니까 이 어떤 사기꾼이 회사에 이제 이 사기를 쳐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제 출두를 했어요. 갔는데 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대로 얘기하라고 이렇게 바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형사 앞에서 막 책상을 탁 때리면서 내가 죄인이야? 나 왜 불렀어? 그 경찰서에 30분 동안 마비가 돼버려요. 그 정도로 배짱이 좋다는 거예요. 판사 앞에 가서도 이 대개의 형법가 아니고 이 뭐냐고 딱 대들어버려.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졌지. 졌어. 그래서 졌어. 근데 아주 우락부락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진실함과 순수함이 있어요. 아주 착해요. 안에 내면에는. 그래서 좀 거칠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네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옆 교회가 보니까 너무 그 교회 이름이 마음에 드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성도들한테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상호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 교회 이름 바꿔 달아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흑백 논리. 내 편 아니면 나무 편이야. 그래서 막 편을 가르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다가서지 않는 거만함. 그러니까 이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완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존중하고 용서해주고 해야 되는데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혀버려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과 통해 먼저 다가서야 돼. 내가 대장이니까 항상 인사도 먼저 해야 돼. 먼저 인사도 안 해. 이 사람은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주위에 있죠? 예. 근데 이제 인격이 잘 발달해갖고 이런 사람은 너무 좋고, 그렇지 않고 인격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죠. 피곤하죠. 상대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타협, 양보 등을 가치 있게 여겨라. 두드려라, 열린다. 강해야만의 독불장군 보스. 9번 하면은 나는 편하다, 항상 편안한 사람. 그 유엔이 뭐 때문에 있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9번형이죠. 그래서 그분은 갈등 싫어 평화 좋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갔다도 너무 정치판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게 했다. 그래서 내려놔보잖아요. 갈등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9번형입니다. 그래서 포용력이 있어요. 사람 다 봐. 누가 얘기하면 계속. 그래서 상담 소장들이 많이 줘. 그 다음에 이해와 배려.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보다 숲을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나태함과 게으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게을러요. 10층에 사는데 2층에 영어 학원이 있어. 지각에 내려오는데도. 영어 학원 2층에 있는데 지각한다니까요. 나태함과 게으름. 그 다음에 이거는 수동 공격을 또 하는 게 있어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MT를 간대요. 1박 2일로. 토요일하고 주일을.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니까 주일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왜 안 돼? 나 MT 가고 싶은데. 저 절대 안 된다게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십니까?
아빠, 나 그러면 오늘 불교로 바꿀 거야.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걸 딱 해버려. 그래서 야, 그다음부터는, 야,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기도 부탁이 뭐냐? 우리 딸은 개종만 안 하면 됩니다. 개종.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면 큰일 납니다. 자,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꿈쩍하지는 곰 같은 고집. 이게 의외로 잘 배려하는 것 같은데도 자기 원칙이 딱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알았다 하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9번 유형들은 알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얘기한 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걸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의사소통할 때 9번하고 할 때는요. 네. 그래서 약속시간, 업무시간, 마감시간 잘 지켜야 되는데 너무 늦죠. 곰.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우기. 갈등을 덮으냐고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이 사람들은 건배제라면 늘 소화지라고 그래.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그렇게 늘 애치면서 제가 전화하자 전화 안 받아. 외유내강이죠. 아주 밖으로는 부드럽게 보이는 아주 강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보면 안 돼요. 물렁물렁하게 보이는 아니에요. 자기 원칙이 딱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번은 원리 원칙주의자, 합리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들 원칙을 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다가도 연필이라든지 모든 게 탁탁 정리정돈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검소합니다. 저는 TV를 한번 봤는데 TV에서 얼마나 검소한지 화장실에 소변을 5번 누웠을 때 한 번 물 내려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분들은 빠른 실천력.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는 자기 기분대로 얘기해버려. 회사에 있다가 김 부장, 김 과장 이거 잘라. 마음에 안 드니까 자르라고 했어. 그러니까 1번 입장에서는 딱 해서 바로 잘라버린 거예요. 자르라고 했으니까 대표님이. 그래서 이틀 있다 사람 있다 하고 김 과장 어디 갔지? 아, 사장님 잘랐잖아요. 이렇게 빠른 실천력. 바로 실체로 옮겨버려. 1번. 공과 사를 굉장히 구분하는 사람.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고 깐깐하고 꼼꼼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 쌍기역 4개 기억하시면 돼요. 깔끔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보면 구두도 보면 파짝파짝 해갖고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깔끔한 닦고 다니고 깔끔하고 깐깐하자. 얼굴이 막 깐깐해. 막 발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번 유형입니다. 과도한 비판과 지적. 딱 연속극을 보면 주인공을 찾고 누가 잘못된 걸 찾는 게 이 1번의 특징입니다. 융통성이 없고 퉁명스럽죠. 자신만의 원칙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 처제가 자기는 수학도 암기하면 된다고 다 애우래요. 저희 딸들은 그 유형이 아니잖아요. 애우고 될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강요한다. 내가 해보니까 되니까 너도 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되니까 쭉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하고는 다르니까 다른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이제 바뀌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따라합니다. 시작. 그러면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이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면. 안 나오면 실패한 거예요. 다음에는 부르지 마세요. 작은 실수나 결점을 눈 감아주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존중해주고 화가 나면 비껴주지 말고 직설적 이제 잘났어 잘나 이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자기 동생이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11조를 다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흥 강사가 와서 11조는 봉교회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봉교회에다 11조에다 지금까지 된 거 줘.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권사님인데. 너무 융통성이 없어. 원리 원칙을 지키자. 완벽해야 되고 시어머니 도덕군자.
자, 이번에는 가슴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슴명은 2번 조력자. 나는 남을 돌보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남을 돌보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3번 성치영. 나는 밝고 진지하며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밝고 진지하며 유능한 사람이다. 4번 예술가. 나는 직관력이 좋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다. 나는 직관력이 좋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다. 인물도 보면 아시겠죠? 테레사 수녀 히든크. 누구죠? 앙드레 김. 앙드레 김 본명이 뭔지 아세요? 김봉남이라고. 돌아가셨죠. 좀 특별나잖아요. 나오나도 이제 4번이죠. 뭔가 다르잖아요. 돈을 주고 북한에서 노래 한번 해도 안 하고, 삼성에서 불러서 3, 4천 준다고 한 곡 해달라 해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고집이 있습니다. 4번은. 2번은 따뜻한 이해심. 이제 늘 이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도와줘야 돼. 어떤 사람은 이혼을 했는데도 계속 생활비를 대줘. 타인의 공감을 잘하고 눈치가 빠르다.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이 딱 한 게 뭔가 있으면은 바로 밖으로 드러나요. 고스톱을 치면 광이 들어오면 웃고 있어. 다 알아버려. 그래서 너무 티가 나. 2번들은 도와줘. 그러니까 2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속담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래비 집에 설거지 해주러 갔다가 애까지 하나 놔주고 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2번은 안 잊어먹어요. 어떤 사람은 후배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보험을 들고 갖고 있는데 보험에서 대출 받아갖고 후배를, 어떤 분은 자기가 굉장히 친한 친구의 누나가 결혼하는데 중간고사를 대학 다닐 때 빼먹고 결혼식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려고 보니까 시험을 안 본 거예요. 이게 늘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사람. 이게 몇 번이라고요? 2번이요. 테레사 수녀, 슈바이처, 나이팅게일 이런 분들이 다 2번 유형이죠. 자만심과, 그러니까 또 지나친 간섭 딱 보고 계속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 그다음 뭐예요? 의존적이고 남을 좀 조정하려고 하죠. 애정의 표시와 감사를 요구한다. 자, 그러면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의기를 명확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아니면 아니다고 노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집을 2채 날리고 보증서 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신의 선을 은근히 잘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한 걸 누가 은근히 좀 알아주기를 바래. 안 알아주면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옛날에 왕십리에 사무실에 있었는데 저희 그 대학원 동기가 와가지고 보니까 어떤 분이 수도 고치는 아저씨야. 고장난 수도 고치면서 볼펜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타이핑으로 쳐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하고 수도 고치는 아저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아이고 볼펜을 써갖고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에 그 다음 주에 저녁 내 쳐가지고 이 전화번호 해갖고 그 아저씨 전화해가지고 전해주더라니까요. 그게 2번 유형이에요. 2번이에요. 어떤 분은 친구가 영창을 갔어요. 전세금 빼가지고 벼로 사갖고 빼주더라고. 지금 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다정다감, 도움을 줘야, 늘 남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수다쟁이, 수호천사. 3번 유형. 3번 유형은 나는 밝고 진지하고 유능한 사람이죠. 이분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자식도 친구도 다 이용을 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목적지가 있어. 이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끼고 가다가 도착 딱 했잖아요. 그 다음에 딱 버리는 거예요. 이 3번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다 합니다. 배를 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항해를 하다가 파도가 너무 세게 쳐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둘 중에 한 사람 죽어야 돼. 그러면 보통
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아들아, 참 나는 살 만큼 살고 했으니까 네가 나머지 아버지가 못한 걸 이루도록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3번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아들아,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다 하면서 아들을 밀어버리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 경계를 좀 해야 돼요. 왜? 부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큰일 나는 거예요. 속임수. 저희 옛날에 형님이 저한테 와서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3번이더라고. 순경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경찰서장까지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면인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가잖아요. 과정을 조금 이제 오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좋거든요. 성공하는 사람, 네트워크 회사에서 성공하는 사람 다 3번 유형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직위 위에 있는 사람, 다이아몬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 3번이에요, 3번. 성공하는 데는 이겁니다, 이거. 근데 보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꼭 보면은, 6,000원이, 육성회비가 나오면은 연필을 살짝 고쳐가지고 8,000원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옛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야수를 못 하더라고. 맞는 거예요, 이게. 네.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일중독. 너무 일에만 너무 열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업무 추진 시 인간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내 목적을 위해서는 친구도 부모도 이용한다니까요. 내 목적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실패는 곧 죽음이야. 이 3번한테는. 그래서 절대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충고하지 않고 끝까지 가만히 들으지. 누가 얘기하면 꼭 얘기 먼저 해버리죠. 딱 들어줘야 되는. 경청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1, 2, 3 대화법을 아십니까? 이것만 잘해도 소통이 잘 되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1 하면은 내가 1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 하면은 상대가 2분 동안 얘기하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는 뭐냐? 3번에 2분 동안 얘기할 때 맞장구를 그래.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화에서 큰 문제가 없고 인간관계가 잘 될 수 있어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1, 2, 3 대화법 이 하나만 배워도 돼요. 내가 1분만 얘기하고 상대한테 2분 동안 얘기할 기회를 주고 2분 동안 얘기할 때 맞장구 1, 2, 3 3번 해주라 이런 말입니다. 4번은 독창성과 창조력, 뛰어난 미적 감각과 표현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과 센스도 있죠. 이분들은 간병의 기분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10월달 되면, 11월달 되면 덕수궁에 돌담기를 이렇게 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4번 유형이죠. 낭만적인 사람. 하루 종일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울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 기분이 심해요. 최진실이가 이 4번 유형이잖아요. 그게 자살한 거예요. 4번 유형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하고 우울증이 제일 많이 오는 사람입니다. 창의력이 뛰어나요, 창의력이. 근데 우울증이 많이 오죠. 조심해야 돼요, 4번.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4번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공화를 보면 9번을 만나요, 9번. 다 받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바다가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바다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희 딸이 그러니까 저희 사이가 좀 까탈스러워요. 넥션에서 게임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까다로운 성격을 누가 맞춰줘요? 저희 딸 9번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빠를 안 닮았네. 다투질 않아. 다투질 않아. 왜? 다 들어주니까. 그리고 4번 유형은 가능하면 7번도 그렇지만 4번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9살 차이잖아. 9살 우리 딸이 사이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아니 뭐라 할 수도 없잖아. 한참 밑에 그건데. 그죠? 이게 이쁘만 해주는 거예요.
봉숭아할 때 너무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막 이거 막 떨어져 보네. 시기심과 질투심이 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우월주의. 우리는 이제 이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는 마이크를 거꾸로 차셨어요. 밥을 10,000원짜리 먹고 커피는 얼마짜리 먹어요, 보통? 예, 근데 이 4번 유형들은 15,000원짜리 분위기 있는 데서 커피 한잔하고 밥은 또 10,000원짜리 먹죠. 예? 커피를. 분위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감정급이 너무 심하다고 했죠. 계속 그게 우울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담해보면 이분들이 제일 많이 오죠. 이 우울증 걸려서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 절차, 의무 등의 가치들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죠. 이 4번들은 너무 자기 마음대로 지각을 잘해요. 피아노 반주자는 예배 시간 전에 와야 돼요.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와야 돼요. 꼭 지각을 해. 그러니까 이거 배우고 나서 그래서 그렇구나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일찍 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고 상대는 저렇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거죠. 인간성과 업무 능력을 구분하기. 자기 기분 좋으면 다 줘버리고. 그러니까 4번 유형이 위에 상사로 있으면 기분 이렇게 딱 보고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오전에 결제 받을 거 오후에 받아야 돼요. 그래야 결제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감정이 너무 심하니까. 그다음에 질투하는 마음을 인식해라. 천상천하 유아독종 독특해야만 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4번의 시대예요. 시대가. 새로운 거를 창의력 있잖아요. 만들어내고 하는 게 4번에서 나오는 4번 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멋쟁이 공주병. 머리형 5번 유형은 탐구형이죠. 나는 지적이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지적이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6번 충성형. 나는 헌신적이고 믿을만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헌신적이고 믿을만한 사람이다. 7번 열정인. 나는 행복하다 열정적인 사람. 나는 행복하다 열정적인 사람. 자, 이세돌이 집안은 전부 바둑하는 집안이죠. 머리가 다 좋아요. 근데 아버님이 보니까 둘째 아들이 머리가 안 좋더래요. 그래서 너는 바둑을 하지 말고 대학이나 가라. 그래서 머리가 안 좋아서 나온 대학이 서울대 컴퓨터학과 나왔어요. 이것은 채소주의. 5번 유형들은 채소주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상보다 좀 축소해서 얘기하는 채소주의.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요약 정리, 핵심 정리의 달인이야. 그러니까 해서 요약을 해서 시험을 보니까 잘하죠.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식견이죠. 그러니까 바둑이다, 뭐 주식이면 주식이다. 이게 전문가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집중력이 있고 분석력이 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5번 유형들이. 뭐 아인슈타인, 뭐 에디슨 이런 분들이 다 5번 유형이죠. 천재도 5번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천재도. 이건희 회장님 있죠? 돌아가셨죠? 그분도 이제 5번이죠. 5번. 탐욕과 인색. 이 사람들은 좀 인색이에요. 주면은 채워야 되니까 잘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5번 유형이 강의하잖아요. 막 사진 찍고 하잖아요. 엄청 싫어합니다. 저는 5번이 아니니까 사진 마음대로 찍으세요. 행동력이 부족과 가상현실을.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신발장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형들은 행동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해요. 머리만 쓰지 행동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신발장이 지저분하면은
신발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고 건너뛰고 부인한테 여보 집에서 뭐 했어? 신발장 정리해. 이게 시킨다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1번은 장형들은 행동파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신발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꼭 잔소리하면서 자기가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오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격 유형에 따라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상현실, 그 다음에 탐욕과 인색, 그 다음에 이 5번은 개팍함이라는 게 있어요. 개팍함. 어떤 친구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팍함이 이런 거구나. 이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일은 좀 해가지고 월급을 좀 받을 때가 됐는데 거기서만 일해갖고 안 되니까 대리를 띄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근이 좀 늦었대요. 그러니까 너 당장 그만두라고. 그리고 이제 월급 받을 때가 그냥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길이 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그 마장동에 가면 소피 팔죠. 그거 10,000원어치 사가지고 또 팍 하고 그 다음에 칼 있잖아, 칼을 갖고 그 책상에다 꼽아놓고 나와버렸대. 아침에 막 청소하는 아줌마 문 열고 들어와갖고 막 기겁을 하고 나와버렸다. 그래서, 5번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개팍함이란 게 저런 거구나. 그때 제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을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몰라요. 행동력이 부족과 가상현실의 도피. 자, 정리가 덜 된 아이디어도 공개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갖고 있지, 오픈을 안 하잖아요. 서로 나눠야 돼. 정보를 나누면서 생성해야 되는데, 나누는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좀 덜 된 것도 내놓고 서로 상의하고 잘 하자. 그 얘기입니다. 성장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불만스러운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하기. 이분들은 대화하는 것보다는 카톡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걸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 파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시끄러운데 그런 거 싫어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빨리 가버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만났는데 5번 유형한테 나이트클럽 가자 그러면 그 다음날 해줘요. 그런 데는 싫다는 거예요. 오래 있지를 못해요. 인간적인 교류를 자주 해라. 자주 만나야 되는데 만남이 없고 계속 이 문자로라든지 이런 걸로 SNS로 소통을 하려고 그러지 만남을 꺼려하는 거죠. 자기만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죠. 이 5번은. 논리정론, 원리를 알아야만 해. 컴퓨터, 구두쇠. 최소주의라 했죠. 주면은 채워야 되니까 내놓지를 않는 거죠. 6번. 제가 6번 유형입니다. 6번 유형들은요, 보기에는 모범생이고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원래 성실해요. 근데, 새벽 2시가 돼도,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차를 세웠다가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열이 받아버리고 스트레스 상에 와버리면 3번에 안 좋은 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남대문에 불질렀죠. 다 6번 유형들이 하는 행위예요. 이게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줄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상상하지 못할 일을 저질러 버려요. 굉장히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불질렀던 거 있죠. 다 6번들이 하는 행위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보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 의식의 수준이 쫙 올라가 있으면 괜찮은데 스트레스상에 딱 와버리면 막 상상하지 못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일을 저지른다. 이수신 장군이 6번 유형이에요. 난중일기로 우리 군사들이 많다는 걸 하기 위해서 뜸을 내려보는 거 하는 거 있죠. 이게 다 속임수거든. 그런 걸 잘해요. 6번이 아주 잘해요. 6번은 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막 6억 기부했는데 누구라고 이름 안 밝히는 사람 있죠. 다 6번이에요. 6번.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이죠. 중앙정보부에 있는 사람 있죠. 다 6번들이에요. 6번들. 그러니까 제가 형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딱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이게 6번이.
지금 저는 몰랐는데 딱 보니까, 아, 성격, 이 공부를 해보니까, 아,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초조하고 불안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6번들은 신나게 이제 컨닝 하려고 막 컨닝 페이퍼 적잖아요. 호주에 넣어놨다가 불안해갖고 이거 못 봐. 근데 이제 컨닝 페이퍼 만들면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 시험 점수 나오죠. 그게 불안해, 초조해. 그리고 이제 항상 보수적이라 가던 데만 가. 20년 전통 추어탕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꼭 가던 데만 가지. 제가 이제 왕십리 살 때 이 카트를 하는데 그 사우나에 가면은 아저씨 1년 거 얼마요? 6만 원. 오케이. 6만 원 주고 거기만 가는 거야. 새로운 데를 안 가려고 그래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죠. 보수식하잖아요.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막 이런 인간하고 내가 근데 이걸 둘이 배웠으니까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저 진작에 바이바이. 이걸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반복된 확인, 점검. 이게 어떤 사람은 6번 지형이 부부가 애국으로 한 9박 10일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불안해갖고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통장 비밀번호 몇 번이고 뭐 다 알려주고 한대요. 어쩐지 모르잖아요. 상식의 틀을 고집하는 보수지. 너무 유비무환. 근데 이분들이 또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요. 보험을.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도 불안해. 그래서 보험도 운전자 보험 꼭 들어.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맡기기, 신속하게 결정을 못해. 늘 우유부단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니까 결정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어떨 때는. 사근사근한 친절 개발하기. 네. 막 퉁명스럽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밖에 나오면 제가 굉장히 그거 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집에 가면 좀 엄하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오늘 많이 웃고 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이제 웃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 봉숭아학당이 좋은 게 그겁니다. 제가 한참 나오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제가 막 오랜만에 왔는데 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우리 성창훈 우리 총장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혁신학교예요. 문화혁신학교. 이거 대단한 거예요. 현 시대에 맞는 대단한 학교. 총장님. 넉비공이죠, 넉비공. 그러니까 넉비공 이렇게 던지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대문에 불질일지 누가 알았어? 전라도 어디 거기 그 산에도 불질렀죠? 다 6번이 하는 거야, 6번. 대신 6번은 제대로 건드리지만 하면 정확하게 가는 모범생이야. 근데 이게 아니다는 게 나오면 그냥 목 내놓고 해버려.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 6번이라든지 아내가 6번이라면 잘 섬기고 사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7번. 나는 행복하다. 늘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7번은 I'm happy. 늘 행복해야 돼.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그러느냐고. 늘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컵에 물이 반 있다. 6번은 뭐예요? 좀 부정적이잖아. 물이 반밖에 없네. 7번은 반이나 남았네.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능숙한 이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어. 너무 잘해. 머리도 잘 돌아가고 기획실장으로도 적격 인물 회사에 너무 이게 아이디어가 좋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데 실속이 없어. 마무리를 못해. 그리고 저희 회사에 7번 유형의 그 이사님이 계시는데 전에 보면은 벤치를 이렇게 찾다가 한 5분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한 3분 찾고 없으면 또 하나 사버려. 그래갖고 벤치가 회사에 5개야, 5개.
계속 사과 없으면 그냥 사버려. 그 정리정돈 안 해가지고 막 난리. 이 7번하고 6번하고 8번이 있었을 때 조직에서는 그 회사는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7번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일을 많이 버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6번은 뭐예요? 돌다리를 두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안전하게 가는 거죠. 8번은 뭐 인투션이 있잖아요. 지도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어디 서점 부도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점검해봐. 3개월 있으면 부도 딱 나. 장부만 보고 알아. 전국에 있는 거래 라인을 다 아는 거야. 장부 보고. 이게 부도날 것 같은데 나? 종로서지 100년 됐는데 부도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부도났잖아요. 그 위험한데 나더라고. 우리가 그때 한 3천만 원 맞았는데. 실속 없이 분주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에너지가 엄청 저희 대학원 옛날에 동기 하나 있는데 유럽 여행을 갔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당진에서 MT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바로 오더라고. 그 정도예요. 저희 딸은 7번인데 이 홍콩으로 그때 마카오, 홍콩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홍콩에서 마카오를 가야 되는데 보니까 여권이 날짜가 끝나버린 거야. 그 나라가 힘이 없으니 그거 안 되더만요. 그래서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나 1학년이었나. 근데 너 엄마하고 갈까 아빠하고 갈까.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엄마 즐기러 왔네. 저 혼자 갈게요. 그래 그 가이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아빠는 그냥 여기 잘 놀으래요. 자기 혼자 간대요. 그래서 비행기 태우고 보내버렸어요. 안 돼. 연장이. 여권이 만료가 돼가지고. 이 겁이 없고 이 7번들은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해. 친구들도 많고 막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중고등학교 때 보면 남자 친구들이 막 케이크를 갖다 아파트 앞에 5개씩 갖다 놓고 막 그런다니까. 인기가 좋아. 이게 또 엄청 좋아요. 끝내줘. 지금은 이제 어디 전이냐면 저기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 다니는데 워낙 농협에서 잘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모양이에요. 그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실적을 많이 내고 믿을 수가 없어. 너무 일을 많이 벌리니까 한 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7번 유형은 또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집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차를 파킹을 하잖아요. 그럼 기다렸다가 같이 올라가야 되겠어요? 자기 혼자 싹 올라가 버리겠어요? 혼자 올라가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도 7번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수적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7번은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산만하고 마무리가 부족하다 했죠. 그 다음에 A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 사귄 사람이나 15년 전에 사귄 사람이나 똑같아. 이 사람들한테는. 친구야 그냥. 그리고 집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밖에서 친구가 부르잖아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인기 빵점이지. 나가버려요. 시작을 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라. 부정적인 의견도 신중히. 그러니까 좀 이게 사기를 많이 당하는 유형이 7번이에요. 믿거든요. 저한테 이제 한번 제약회사를 크게 하고 옛날에 막 몇백억 그 재산가 했는데 완전히 다 망해갖고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거의 그렇게 상태인데 어떻게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교육을 받더만 딱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7번이란 말이에요.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그걸 개발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탈모 쪽에 그걸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었는데 그 사기꾼들이 딱 달라붙어갖고. 그러니까 6번을 옆에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내가 혼자 해도 되겠다고 보냈대요. 그때 이제 사기꾼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날아가 본 거죠. 시작하는 건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를 잘해. 마무리를 못한다고 그랬죠. 부정적인 의견도 항상 신중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있게 헤아리기. 그러니까 7번들은 한쪽 귀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쪽으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냉정한 얘기에 변화를 시키려면 아닌 건 아니라고 탁 얘기를 해야 돼요. 다재다능 즐거워야만 해 돈키호테 팔방미인. 어느새 다 됐네요. 그러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럼 뭐야?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미소 짓자. 시작! 미소 짓자. 경청하자. 경청하자. 질문하자. 질문하자. 장점을 칭찬하자. 장점을 칭찬하자. 늘 이렇게 웃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웃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저분이 만들어 놓기를 입은 하나, 귀는 두 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잘 많이 듣고 말은 조금 하고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하고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야지 이랬을 것이다 하고 지가 지레짐작해서 오해를 사게 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장점을 칭찬하라. 단점을 계속 얘기하면 단점이 강화되어 버립니다. 절대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점을 계속 칭찬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단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체험하실 겁니다. 그때 변화됐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자, 우리 의식수준 높이는 방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네 가지 훈련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봐요. 깨달음이 천이잖아요.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으면 천이잖아요. 다 깨달아봤으니까. 봐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애울 필요도 없고 요거 외워야 돼. 애우는 방법. 앞 글자만 따고 깨평기사 이포자중용 시작! 깨평기사 이포자중용. 이 에너지를 쓰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려요. 뭐예요? 수치심, 제어심, 무기력, 욕망, 분노, 자존심을 딱 버리는 순간에 우리 몸에 에너지가 용기부터 들어오잖아요. 이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화상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기지피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발견했죠. 내가 누구인지, 나와 다른 8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인성 함양이 되므로 해서 소통이 잘 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